삼성전자 끝났대. 근데 그 끝났으면 그러면 정말 매일 빠져갖고 44,000원, 4만원, 3만원, 2만원, 만원 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선가의 반등을 줄 것이냐 해서 반등을 준다면 대표님. 라이씨 왔어? 네, 대표님. 오늘은 좀 이렇게 약간 평상시랑은 다른 날이죠. 뭐가 다르냐면 장이 열렸던 시간이 다릅니다. 10시 반에 시작해서 4시 반에 끝났고요. 이렇게 시간이 다른 날이 1년에 2번 있어요. 1월의 첫날과 그리고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9시에 원래 열려야 되는데 10시에 1시간 늦게 열렸잖아요. 근데 이제 끝나는 것도 3시 반에 안 끝나고 4시 반에 끝나서 1시간 늦게 시작했지만 1시간 늦게 끝나는 1월의 첫날 같은 경우는 10시에 시작해도 3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늦게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수능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백조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자녀분들 또는 조카분들 또는 본인이 주식 공부하면서 올해 수능 볼 수도 있죠. 본인이든 자녀분이든 조카든 지인이든 좋은 기운이 쫙 가서 이렇게 원하는 점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1시간 더 늦게 마감하면서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그 1시간 동안 더 또 빠졌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히 3시 반부터 3시 반에 장이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시 반이 한 2428이었는데요. 거기서 10포인트 더 빠져가 끝났습니다. 2418포인트. 그래서 어제 대비, 전일 대비는 빠진 건 없지만 맨날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은 반등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 반등조차도 좀 아쉽게 반등이 오는 척 하면서 양선이 나오는 척 하다가 마감은 결국은 1.78% 하락한 2418포인트 마감이고요. 제가 지금 아마 어제 그저께? 어제? 이렇게 마감을 못해서 지수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수의 위치는 일단 종가 기준으로 당연히 연중 최저점입니다. 2024년 연중 최저점. 장중 기준으로도 딱 하루짜리만 남아있어요. 그 하루가 8월 5일이에요. 그래서 8월 5일 급락장보다 종가가 더 내려와 있는 상태고 올해의 연중 최저점이고 오늘 또 그 최저점을 살짝 깨지는 않았지만 그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 장중 최저점은 2386으로 2400을 살짝 깨는 수준인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깨는 게 의미가 있나요? 당연히 깰 수도 있죠. 내일 깰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반발 매수의 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떨어졌으면 2400 깨고 내려갈 때 아마 반발 매수는 분명히 들어올 거고요. 데드캣 바운드라는 말이 주식시장에서 성행하듯이 아무리 개떡 같은 우리나라 탈출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래소 지수라도 반등은 있어야 되는데 2400 밑에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고요. 일단 오늘의 위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의 역배열이 아니고 이제 거의 완전 역배열입니다. 왜냐하면 요 120선 이렇게 꼬부라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121선, 200선을 하향 돌파하면 지금 위치는 정확히 완전 역배열의 1년 최저점에 며칠 동안 계속 빠졌고 올해 들어서 최저점 8월 5일 저점에 온나라 이런 온갖 추모적인 분석이 다 되는 그런 거래소 지수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미 올해 연중 최저점이고요. 어제 연중 최저점이었고 오늘 또 연중 최저점으로 됐고요. 그리고 장중 기준만 남아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장중 기준이라는 것도 깰 수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건 꼭 지킬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반등이라도 줘야 되는 위치인 건 맞는데 참 속절없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분석들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된 날부터 떨어졌으니까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우리나라의 최악의 구조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가 또 섞여 있겠죠.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섞여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파병이 돼서 실제 전투를 벌이고 있고 거기서 어떤 작은 불씨가 큰 대단한 뻥 터지는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는 금투세는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여당에서의 어떤 경제 정책들이 미흡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지금 트럼프의 집권에 트럼프가 우리 미국을 어떻게 할 거야에 미국 증시는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떨어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금투세를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들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산업 구조의 혁신,
지원 이런 것들이랄지 아니면 경제 개혁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또는 아주 야심차게 시작했던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게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좀 잘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국내적으로 경제 정책이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 문제들 거기에 트럼프의 집권이 우리나라에 안 좋다고는 하는데 세계 모든 증시를 다 펼쳐봐도 우리나라에만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좀 억지스럽게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비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인 위치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비정상인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수도 있냐 해서 이거는 우리가 작년 여름에 2차전지 비정상적인 흐름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 거 우린 추세라고 하거든요. 작년 여름에 2차전지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고점까지는 IRA법 때문에 가능했던 위치지만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갔던 건 야 이거 빨리 사야 돼. 하루라도 빨리 사야 돼. 근데 그 하루라도 빨리 사야 된다는 유행들이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돼가 시작되고 있죠. 하루라도 빨리 팔아서 비트코인 사야 돼. 하루라도 빨리 팔아서 미국 주식 사야 돼. 이제 앞으로 미국 주식은 매일 오르고 한국 주식 매일 떨어진대. 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어떤 사슬을 끊는 부분은 나올 것인데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거. 좀 반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소설가 연극이 되게 유명한 소설가 연극이 있잖아요. 근데 반등을 기다리며라는 말씀으로 오늘 탑다운 지수 분석 마무리하고요.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에서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제일 지금 답답스럽고 얘 때문에 지수가 못 올라의 핵심이 삼성전자입니다. 일단 시총 1위니까 얘가 잘하면 지수는 잘 버티죠. 얘가 못하면 지수는 빠지는데 지수보다 당연히 약한 모습이에요. 왜? 8월 5일 저점이 얼마냐면 8월 5일 저점이 7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7만 원과 5만 원 비교되시나요? 무슨 뜻이냐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8월 5일 저점을 깬 나라가 터키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터키 말고 뭐 후진국 한두 개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수준 이상에서는 8월 5일 깬 나라가 하나도 없고요. 뭐 터키 정도 있거든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도 8월 5일 저점 안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8월 5일 저점까지 근처까지 와 있잖아요. 거길 뭐 살짝 깬 정도의 수준, 종가 기준으로. 근데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그 7만 원의 종가를 오늘 5만 원까지 와 있어요, 지금. 물론 저는 요 7만 원을 깰 때 이날부터 말씀을 드렸죠. 야, 8월 5일 저점을 이렇게 지수보다 빨리 깨면 이거는 진짜 허접스러운 종목인데? 라고 7만 원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는 그 말을 좀 거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야 얘가 8만 8천 원에서 얘 진짜 한 방만 더 빠지면 4만 원 4천 원이거든요. 야 우리나라 1등 기업이 8만 8천 원에서 4만 4천 원 반토막 나오면 그래도 한번 들어갈 자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7만 원을 깰 때는 야, 이 차트상으로 이거는 한참 더 빠져야 돼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완전 역배열에서 요런 차트를 봤을 때 웬만한 개별 종목들 뭐 500억짜리 1000억짜리 있죠. 걔네들은 터치 불가입니다. 왜? 상장 폐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삼성전자가 상장 폐지 될 정도의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야, 이 종목이 반토막이 나면 이 정도에서는 반등을 한번 줘야 될 텐데 라는 공감대가 분명 있을 거예요. 주식은 결국은 공감되거든요. 그걸 여태까지 우리 많이 느꼈잖아요.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느꼈잖아요. 야, 한국 주식 다 필요 없어. 야, 비트코인 사래. 다 필요 없어. 미국 주식 사래. 삼성전자 끝났대. 근데 그 끝났으면 그러면 정말 매일 빠져갖고 44,000원, 4만원, 3만원, 2만원, 만원 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선가의 반등을 줄 것이냐 해서 반등을 준다면 이 정도 선이면 꽤 많이 빠져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SK하이닉스. 얘는 또 왜 같이 빠지냐 이런 속상함이 있는 거죠. 반도체 원투펀치 중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강한 위치였지만 결국 얘도 오늘 또 5%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 LG에너지솔루션은 그나마 잘 버티지만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2차전지들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 오늘은 반등 줬지만 어제까지 다시 8월 5일 저점을 깨고 역사적 최저가였거든요. 대부분의 2차전지들이. 그래서 2차전지도 지금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가 약한 게 제일 지금 지수가 헤매고 있는 1순위 악재지만 그 다음 업종으로 문제는 2차전지인 것 같아요. 2차전지가 좀 버텨야 된다. 2차전지가 계속 스물 연중 최저점 깨고 계속 최저점으로 깨면 어떻게 보면 꽤 큰 시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줘야지 좀 우리 주식시장에 좀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셀트리온도 역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3대 업종이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인데 다 문제예요, 지금. 반도체는 삼성전자 5만 원도 깼지. SK하이닉스 버티는 듯 하다가 오늘 무너졌지. 2차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 하나만 살아있고 다 죽어있지. 제약바이오는 그나마 야, 나는 혼자 갈 수 있어 했는데 금리 인하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 좀 흐물흐물 또 제약바이오마저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나마 금융주가 좀 조정을 약하게 받고 있는. 그래서 금융주가 그나마 버티고 있다 정도예요. 거기에 만약에 업종을 그 아랫단에 지금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아랫단에 그래도 잘 버티는 업종을 말한다면 방산, 전력기기, 엔터, 금융주, 조선주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리고 또 네이버는 대형주 중에 굉장히 좋은 차트의 움직임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삼성전자가 매일 연중 최저점 깨고 내려가는 동안 네이버는 나는 올라갈 건데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사실 네이버는 제가 지난번 건대 강연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왜? 대형주 중에 굉장히 차트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 차트 좋은 종목, 특히 바닥 짚고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2차전지가 있었고 네이버가 있었는데 2차전지는 트럼프 집권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네이버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트럼프 집권의 AI는 중립 플러스거든요. 업종별로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되고 있다면서요. 근데 예를 들어 원전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7% 이상 올랐잖아요. 왜? 트럼프가 야 원전 우리 열심히 할 건데 AI는 중립 플러스라고요. 조선 중립 플러스잖아요. 여기까지 거래소 대형주 봤고요. 거래소 대형주 다음으로 볼게 거래대금 종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래대금 1, 2이지만 마이너스였고요. 그 바로 아래가 하나오션. 하나오션은 뭐죠? 바로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거래대금 7천억. 그 아래는 알테오젠.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다 무너진 게 아니고요. 버티는 애가 있고 흘러내리는 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버티는 애가 알테오젠입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종목. 그 다음 아까 칭찬했던 네이버 오늘 거래도 좋았습니다. 거래도 좋고 움직임도 좋고 차트도 좋고 그래서 대형주에서 네이버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야 오른 다음에 얘기하냐 아니라고요. 오르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오르기 전에 말한 대형주. 제가 대형주 중에 네이버랑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떤 종목이에요? 바로 원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원전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미국 트럼프에서도 선호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네이버는 워낙 떨어져 있는 애들의 공통점 특히 2차전지 이런 애들이 힘이 없는데 힘을 낼 만한 차트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빌리언 이름이 3빌리언이네요. 3빌리언 1빌리언, 2빌리언, 3빌리언 재벌인데요. 3빌리언. 자 그래서 오늘 신규 상장주였고요. 하나시스템 그동안 움직임이 적었던 하나그룹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LIG, 넥슨을 3인방이라고 했을 때 못 움직였던 방산주의 대형주가 하나시스템하고 한국항공우주였거든요. 얘네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느낌은 드냐면 많이 올랐던 애들보다 네이버 같은 애들 또는 하나시스템 같은 애들을 보면 그동안 눌려있던 애들이 반등을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 왜냐면 꺾인 애들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기엔 힘들 정도로 많이 꺾여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매매 기법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이평선이 모여있다가 또는 약간 모여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애들을 찾는 게 한 1, 2년 동안 빠졌다가 그런 애들 중에 대표적인 게 네이버였고 하나시스템이 요즘에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 오늘 거래대금 잘 나왔는데요. 어제까지 완전 역배열에 연중 최저점 찍다가 오늘 급반등.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연중 최저점 바닥에 있는 애들이 좀 이렇게 반등을 줘야지 시장에 좀 활력이 오고 또 나 손절매 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빠졌을 때 손절매 못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 반등 또는 대형주의 반등이 나올 시기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요 정도까지. 한글과 컴퓨터 오늘 거래 좀 터졌고 얘가 원래 5천억단인데 2천억이니까 많이 거래됐어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도 AI 관련주라고 볼 수도 있죠. 한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노브랜드 상한가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차이 커뮤니케이션 역시 신규 상장 종목 써메이지 약간 게임주 근데 이거 500억짜리 400억짜리는 분석 의미가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아까 한국의 컴퓨터가 움직임이 나오니까 한코미드 상한가 범양건영
얘가 우크라이나 재건의 거의 대장주네요. 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근데 얘도 지금 시총이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500억이에요. 진짜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억 미만은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1000억 미만은 웬만하면 노터치 하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 한컴이 5천억짜리인데 오늘 18% 올랐고요. 한화오션 조선주 12조짜리입니다. 12조짜리 오늘 15% 올랐고 1조짜리 SD바이오 센서 이 코로나 때 진단키트로 많이 유명했던 종목이죠. BHI 4,800억짜리에도 원전 관련주로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엠로 예전에 좀 좋아했던 종목인데 삼성 SDS가 지분을 갖고 있는 AI 관련주이면서 시총 8천억짜리 오늘 11%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엠로 이런 걸 보면서 AI 쪽 움직임이 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시스템 10% 올랐고 이노스페이스 10% 올랐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스페이스면 뭐죠? 우주항공. 우주항공은 이번 트럼프 집권의 최대 수혜자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관련 2차 전지 쪽보다는 우주항공 쪽이 훨씬 저는 더 좋게 보여요.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새롭게 추구하고 있는 사업은 우주항공이나 AI 쪽 또는 자율주행 쪽이라고 할 수 있지 그야말로 그냥 전기차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주항공이나 자율주행 AI 쪽으로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카페24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노코 이런 종목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항공 쪽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가 매일 빠지지만 이게 이제 분석을 하다가 막 우리나라만 못 올라서 화가 나고 이런 거지. 만약에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빠지고 있다면 그건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주식시장이 좀 잘 움직이기를 바라는 건 저런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월드컵 축구 좋아하면 우리나라가 지든 이기든 다 재밌게 보면 되는 거고, 운동 좋아하면 올림픽 보면서 양궁이든 체조든 우리나라가 잘하는 태권도든 우리나라가 지면 어때요? 재밌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으로 보는 분 있나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경제가, 한국 주식시장이 잘 움직이는 걸 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비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 산업 잘 되면 좋겠다. 만약에 그걸 비판하고 싶으시면 그러면 월드컵에서 한국 응원하는 거,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 응원하는 거를 비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대표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니까 세계의 다른 지수와 비교했을 때 잘 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저는 늘 갖고 있고요. 만약에 영구적으로 잘 못 간다면 돈을 버는 주식 투자자로서 탈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직 제가 25년을 하면서 영구적으로 20년 전에 할 때 야 빨리 떠났어야 돼. 그럼 20년 전에 떠났겠죠. 근데 좀 일시적으로 한국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지만 결국은 되고 했으니까 버티는 건데 좀 길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줄 노래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